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7년 만에 현실화된 건데요. 이런 소식이 장중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례를 봤을 때 셧다운이 되더라도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효과 덕분에 시장 변동성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여기에 AI 모멘텀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기존 주도주인 조선과 방산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 외국인들도 작년 2월 밸류업 시기 이후로 최대 순매수로 우리 시장 상승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다는 사실인데 실은 2017년 장기 추석 연휴 그 당시에도 연휴 전에는 매도로 나섰던 외국인들이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포지션을 바꿔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던 바가 있어서 이 또한 학습 효과를 노려볼 만합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장전 썰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경도 상당히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네, 오늘 좀 얻어갈 것들이 많은 우등생과 함께하는 네. 뭐 그런 느낌. 예, 좋습니다. 연휴 하루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으로 가서 힌트 얻어볼게요. 자,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국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단면적으로 이 이슈만 가지고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분석 자체가 맞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미증시 분위기 자체는 S&P 500도 그러고 또 사상 최고치를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워낙 긴 연휴 기간에 들어가다 보니 수급 공백기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연휴 기간 동안 또 어떤 해석과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예상과는 또 다른 경로의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거나 매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분에 직면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편하게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섹터를 딱 결정하기에는 물론 반도체 쪽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섹터를 딱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또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시는 동안에 미증시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는 아니지만 갖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할 때도 아닐까요? 갖고 있던 종목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예. 정도의 현금 확보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나 이런 쪽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고 비중을 얼만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비중 압축이라든지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쉬고 돌아오면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맞아요. 하게 될 것이고 예. 어저께 그저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살펴보면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실적과 동떨어진 섹터라던가 아니면 정말
단순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테마주의 성격에 물렸다라거나 이랬을 때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더 실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 소외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종목별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가 또 더 앞으로 그쵸. 나아갈 수 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현금 확보해서 용돈 줘야죠. 그죠? 네. 네, 받을 때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을 주의하자라는 건데 그럼 안정적인 차원에서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 보유하신 분들 또는 금을 좀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로 좀 담아보고도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금은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예. 만큼 금을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편안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라는 물론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사상 최고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때가 같아요. 빨랐나 봐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그래도 메리트가 더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항상 참고 참다가 손을 뻗으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금값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고 저 또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무리하시지는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ETF를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관련해서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현물 ETF를 담는 것도 괜찮다라고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직접적인 엘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통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을 채굴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많으면서 또 건설기계 업황을 끌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설기겠죠. 네, 이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얼마나 반응을 끌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금 상승이 건설 기계 쪽에도 손을 좀 뻗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과 함께 또 코인 시장, 가상 자산 시장이 또 핫합니다. 여긴 또 해지 수단으로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이어서는요,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어제 막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님들을 다 접견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는 엄지척을 발표했고 또 달마다 HBM 90만 장이 필요하다라는 워딩을 밝히면서 반도체 안에서 HBM 쪽으로 다시금 가닥을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HBM 라인 중에서 안 간 걸 굳이 따지자면 한미 반도체 정도 떠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관심 유효할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당연히 관심 유효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도 지금 HBM 쪽으로는 좀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HBM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GDDR7이라던가 그리고 CXL이라던가 그리고 소캠까지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또 그들만의 다 장단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새로운 2026년 루빔 그 모델의 플랫폼에 소캠2를 적용하고 GDDR7을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냥 SK 하이닉스만 수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또 수혜가 한 가지 더 중장기적인 수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 2사죠. 우리나라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모리와 그리고 낸드 쪽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메모리 쪽은 두 회사 합산해서 70% 이상 점유율 가져가고 있고 낸드 쪽은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호재성 이슈이고 시장이 원하는 또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4일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그 전에 지금 매수 기회가 딱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굳이 SK 하이닉스랑 둘 중에 딱 하나만 담아야 한다면 두 개 다 담으면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근데 그러면 네. 어떤 걸 담더라도 지금 포지션 정리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까지도 기회로 삼아 봐도 괜찮습니까? 포지션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정리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다. 근데 뭐 비중이 내가 100%이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고 잠정 실적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론 뚜껑은 네.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좀 불안해요. 조금만 네. 미스가 나도 혹시나 빠지지 빠질까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항상 뭐 잠정이긴 하지만 세론으로 또 연결이 맞아요. 될까 봐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사이클을 탔다라는 관점을 시장은 가져가고 있고 이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AI 시장이라고 하면 HBM만 떠올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HBM을 넘어서서 추론과 학습 맞아요. 쪽, 그러니까 낸드 그리고 디램, 범용 디램 시장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네. 결국 시장에서는 더욱더 지금 실적이 살짝 그리고 10조도 시장이 계속 기대치를 높인 상황이었어요. 네. 원래는 9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10조까지 간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약간의 삐끗거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매수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싱드 접근에 있어서는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 한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발 담그기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형주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중소형단은 어떨까요? 어제 사실 반도체가 갔던 명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9월 수출이 생각보다 견조했다. 잘 나왔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었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거시 업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CXL, 소캠까지 얹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판이 이렇게 신고가가 많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기판 얘기는 좀 들어봤었는데 결국에 그런 중소형단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혹시 다음 타자를 점쳐본다면 중소형단 안에서 이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로 갈 거라 보세요? 뭐 지금 전공정, 후공정, 뭐 소부장 다 갔어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좀 안 간 게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이런 삼성전자의 올드 밸류 체인들만 남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산테스나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지금 이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더 시세가 탄력이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두산테스나는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돼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원래 HBM만 생각했을 때는 소부장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부장은 삼성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 밸류체인 쪽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삼성이 범용 디램과 낸드 쪽으로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까지 끌고 가는 형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 관련돼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오히려 전공정이나 이쪽 유진테크라던가 원익 IPS 이쪽 종목군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속해서 겪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던 반도체 쪽이 이제 삼성전자까지 퍼져나가면서 소부장 기업들 중에 정말 안 갔던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저는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기판주들이 정말 시세가 너무너무 좋은데 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캠이라던가 그리고 뭐 GDDR7이라던가 이런 차세대 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라던가 그리고 가동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곧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시장은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계속 움직임이 꽤 긴 시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 쪽으로 또 기대를 했을 때 유리기판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판이요? 네. 유리기판.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쪽이라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탄력이 좀 덜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 내년 초 올해 말부터 양산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디죠? JNTC가 일단은 좀 JNTC.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양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또 YC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제 유리 기판 쪽으로의 사업을 네.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뭐 필옵틱스도 요즘 좀 자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탄력도라든지 시세 연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유리 기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이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찾고 뭐 테슬라와 애플이 유리 기판 도입 채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맞아요. 그와 관련돼서 조금은 성장 쪽과 기대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또 담아놓고 연휴를 또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수출 얘기 나온 김에요. 여기서 연장선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수출에 환호하는 이유, 결국에 실적이겠죠, 실적. 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뜯어봤습니다. 보니까 9월 달에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YOY 대비 증가한 섹터 중에 건설기계가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바이오, 변압기 안에선 중대형 쪽, 소형 아닙니다. 배터리 안에서도 리튬 이온 쪽 말고 분리막 쪽에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 중에서 앞서 이제 들어보면 건설 기계 쪽의 실적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이쪽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엮어서 조금 눌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건설 기계도 뭐 많잖아요. 네. 어떤 기업 말씀하세요, 혹시? 일단 HD현대 건설 기계와 이제 인프라코어 합병 이슈가 네. 있었죠.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될 것이고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라든지 중국 그리고 동남아, 뭐 유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프라 투자 재개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3분기 두산마켓은 북미 쪽이 좀 중심이다 보니 살짝 아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는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 관련돼서 이제 채굴 기업이 많아지면서 네. 또 이쪽에 대한 기대 심리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아쉬운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투자가 재개가 되고 했을 때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다른 나라 쪽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북미 시장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좀 시장이 원하는 부분의 색깔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산갑켓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지금 유럽 쪽으로의 판로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역시나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기대 심리가 많이 미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눌렸죠. 예. 많이 좀 눌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실적 기점으로 해서 좀 변모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건설기계 지난 분기 실적 때도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밖에 변압기 안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6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아이비가 있었다는 점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수출 안에서 좀 연장선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자동차인데요. 어떻게 자동차가 반도체랑 같이 쌍끌이가 되고 있죠? 참 실적은 좋고 뭐 하이브리드 카라던가 이런 예. 쪽으로의 이런 매력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참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주들은 아무리 수출이 잘 찍힌다고 하더라도 미동도 안 하는 모습이 얼마 전부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이 3분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일본이랑 유럽연합이 그 관세가 8월부터 소급 적용이 맞아. 되면은 그게 실적이 확 꺾일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예. 자동차는 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지금 관세 관련돼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현대차를 매수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좀 네, 속상하신 부분들이 그쵸.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다시 이런 매듭이나 이런 부분들이 풀릴 거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물살을 탔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주가에 좀 뭔가 걸어보기에는 네.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지금 가격이 싸다. 그래서 지금 크게 담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힘든 시간을 겪고 네. 계실 거예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지금 시세가 계속 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의 시나리오를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랑 기아는 배당이 좀 높으니까 약간의 해지로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어느 포인트 가장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변동성 네. 주의해야겠네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대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휴를 쉬고 돌아오면 또 새로운 그 시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이 우리의 또 계좌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하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다음 챕터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인지 판단을 해보셔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부라도 좀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